선생님, 선행학습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안 하고 들어갔다. 근데 기숙사야. 개인적으로 배울 시간은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이런 외대 보거나 하나고 붙은 다음에 한 얘기가 가장 슬픈 얘기가 뭐냐면은 합격한 날만 기뻤어요. 청심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청심은 정말 갈만하다라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청심이 과연 좋은 학교인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들어갈 만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준이 될까가 중요한데, 그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 지도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아이를 안 보고 부모님하고 대화만 해도 얘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맞아요. 엄마의 영향을 상당히 아이가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계사회잖아요. 모계사회. 아빠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엄마는 다 하고, 아빠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하기, 저도 너무 바빴을 때 애들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특히 아이가 하나의 엄마가 제일 힘든 엄마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애가 사춘기를 겪으면 엄마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기숙사형 학교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엄마가 행복합니다. 보세요. 청심을 엄마가 보내면서 계속 애를 있게 하고 싶다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첫째, 입시 결과가 좋아서. 명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애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항상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못 모시고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질문을.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대답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신입니다, 신. 저는 이제 학원가에서 유명한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책도 썼었고, 제 책으로 공부한 선생님도 많고, 토플책도 썼고, 학교도 차려봤고, 학원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더 할 게 없어요, 학원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말씀은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서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냐면, 대단히 유명한,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그 특목고 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행학습은 땡땡땡땡 하며 수학 진도는 어디까지 땡땡땡 학습을 한 후 고등학교 입학한다. 선행학습은 반드시 해야 하며, 네, 좀 어렵죠? 수학 진도는 미적까지 수차례. 네.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청심중고등학교 교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회 때 학부모들에게. 그 성심에서 서머 캠프 하죠. 캠프.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다 질문한대요. 선행학습 해야 됩니까? 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진도 이 정도 맞춰서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학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과목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네. 선행학습 해야 된다는 질문은, 제가 저희 아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이들을 쌍둥이 낳았어요. 남녀인데 비행기 타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제 엄마가 이제 조용하라고 문제집을 준 거, 문제집.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지. 얘네들이 4살 때부터 그렇습니다.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딱 올라가서 이륙하고, 어머, 얘들 너무, 어머, 속으로 혹사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쌍둥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삶이 이런 줄 알았나 봐요, 걔네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둘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습을 다 끝냈어요, 초등학교 거를. 자, 그럼 걔네들은 뭘 할 거예요, 초등학교 와서? 중등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미리.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수학을 못 할 거예요, 잘 할까요?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선행학습 해야 된다, 반드시.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청심이라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냐라는 것은 입학 결과죠. 그렇잖아요, 모든 학교가. 자, 청심국제 입학 결과는, 이거는 이제 학교 자료인데, 국내 대학하고 해외 대학이죠. 제가 저기 46명하고 60명하고 빨간색을 채워놨어요. 보시다시피 저기 국내반 인원이고 국제반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의 수치를 보면 중복은을 믿지만 대단히 좋은 수치예요. 어떻게 대단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약대가
이렇게 있어요. 의과대학도 보시다시피 있죠. 이건 학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인 거죠. 의대나 약대도 그렇구나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혹자 이렇게 생각했죠. 얘는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던 애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수한 애들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119건 정도가 100명의 합격자가 나오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0명의 실제 합격자가 돼요. 50명 정도가. 중복 합격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수험생이 5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국내 대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 애들이. 근데 합격자 보면 거의 50명이에요. 이런 정도의 경의적인 실적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청심 인원도 적은데 내신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하나. 이 국제반이 있는 학교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밖에선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국제반에 있는 친구들은 유학 갈 때 ABCD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국제반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평균을 매기냐면 보통 점수가 아이들이 90점 위에서 점수가 매겨지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등급은 99.9라고 한다면 뭐 2, 3등급이 다 90 몇 점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다 좋죠? 해외 간 애들은 올해가 나와줬고 국내 애들은 내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내신에 대해서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학교를 잘 갈까라고 하면 다 그런 거에 대한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학교에서 알아서 해준다. 왜? 사립학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학교에 보내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요. 입학 결과에 대해서. 고등학교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정말 우수한 학생만 선발한 건가? 그러니까 이때 입시 결과가 나온 애들은 과연 얘네가 입학할 때도 진짜 유능한 애였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죠. 얘네가 입학할 때 당시 입시 경쟁률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준비되어 있는 애만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쟁률이 낮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그냥 소신껏 지원했거나 여기 청심 다녔던 애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야 너무 좋으니까 우리만 알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지역 전형 21명입니다. 자, 지역 전형이면 뭔지 알죠?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시면. 선생님 또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인생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될 게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인생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사회통합 전형은 애들이 많이 지원자가 적거든요. 대부분의 외고들은. 그래서 항상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넘죠. 무슨 뜻인가요? 야, 여기 가면 개런티 되는구나. 합격. 이렇게 되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누가 가면 좋겠느냐 이런 거죠. 그 외대부거나 하나거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뭐 다 우리가 알다시피 탑이에요. 굉장히 탑이에요. 뭐 냉정히 얘기하면 청심보다는 좀 더 우수한 애들이 가는 것 같긴 해요, 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얘는 너무 심한 경쟁에는 힘들어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특목고는 기숙사는 좋은데 얘는 너무나 터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여자인데 약대 보내고 싶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직장인이시다. 그리고 애가 셋이다. 그런 분은 기숙사학교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너무나 애가 친구들에서 변함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아이는 총명한데 얘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엄마? 그리고 좀 미래 지도자감이 이렇게 다 갖춰놓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중학교라도 보내고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배우고 나오니까.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죠. 초등학교에 우리가 사립학교도 보내고 공립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죠.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좋은가? 이건 애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잘 갈아타시면 돼요. 애들에 맞게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유학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 그래서 요새 잘 나가는 인공지능 공부 좀 하고 오면 걱정 없는 세대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청심을 꼭 가야 할 때 사회의 다양성이 이제 저기 있어요. 그 다자녀가 들어있어요. 다자녀. 근데 이제 다자녀가 문제가 아이가 셋이면 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
금액을 봅니다. 미안하게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저거 되기 위해서 일단 위장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참에 이혼합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추천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우수자예요, 지역 우수자. 나중에 이제 지역 우수자 전형은 이제 거기 가서 사셔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 3월 1일 전에만 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무 때나 받지 않으니까 그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기간이 있어요, 따로. 10월이든 11월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예 그냥 3월 1일 전에 가서 가평 소재에 있는 그 학교를 가서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온 가족이 가야 되는데 뭐 가서 계속 있어야 될 필요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청문회에 나올 테니까 그거랑 관계없다. 그러면 이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제 작년 거긴 하지만 이렇게 3월 1일 전에 가평군 소재는 재학하면서 졸업 예정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 AP 일반 물리, AP 일반 생물, AP 일반 화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에. 선생님, 선행학습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안 하고 들어갔다. 근데 기숙사야. 개인적으로 배울 시간은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외대보거나 하나고 붙은 다음에 한 얘기가 가장 슬픈 얘기가 뭐냐면은 합격한 날만 기뻤어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애들은 다 배우고 왔어요. 이거 안 배우고 그냥 온 애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근거 없이 선행학습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이스쿨 2학년 걸 보면 여기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AP 일반 물리, 일반 생물, 투화, 일반 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3학년도 여기 보면 물리학, 미적분학, 이산수학, 선형대 수학 이렇게 과목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의대나 공대나 카이스트나 좋아하는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도.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의대에서 약대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죠. 그래서 뽑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안 뽑을까요? 뽑을까요?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자는 거죠. 미리 공부. 선행학습의 이유죠.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인공지능 수학. 이제 좀 더 들어갈 과목은 여기에 AI라는 과목이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AI 과목.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미리미리 하자. 이게 이제 청심중학교 교재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 토론과 이렇게 영어 회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심을 가기 위해서. 뭐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원하는 것은 독해 잘하고 문법 잘하는 게 더 시험에 잘 본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데 문법과 그다음에 독해를 리딩을 잘해갖고 와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이제 중학교 얘기인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게 이 면접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남에게 발표한다는 게. 어쨌든 면접은 저희가 이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중학교 같은 경우.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면접입니다. 3개 문항을 5분 동안 물어보는데 한 문항당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4분 한 3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인성, 그 다음에 장래희망 이렇게 3가지 갖고 3분의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소서를 잘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자소서는 자기가 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알죠? 초등학교 애들에게 자소서 써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땡땡땡 우수함을 땡땡땡으로 잘 서술한 문서. 지원자의 학문적 우수함을 학업적도 상관없고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죠. 주관적이면 안 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잘 서술한 문서예요. 딱 읽었을 때, 얘가 똑똑하구나. 아는 게 많구나. 뭘 아는 게 많아? 수학, 과학, 영어. 예를 들면 이제 딱 보면, 얘는 수학의 미분도 나오고, 물리도 나오고, 위치도 나오고, 화학 반응도 나오네. 경제학의 한계 해고형의 체감음수도 안 해? 공부를 시키면 돼요.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학교에서는 뭘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얘가 진짜 아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한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많이 시키시면 돼요. 로그 함수에서 반감기, 폐하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아, 얘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인재상은 결국은 학교를 빛낸 학생이죠. 학교를 빛낸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아이들이 어쨌든 잘 가르치면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친구들 이런 걸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지나친 영수와 선행학습.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과로 죽은 애는 아무도 없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죠. 이걸 보시고 이거 따라 하세요. 어디까지 공부하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선행학습, 그다음에 개개인의 실력이 형성되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티 안 나게 개인의 실력 차가 생기는 시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부족한 학생이 구분되는 시기. 여기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때 다 구분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너무 미리 처음에 시키면 애들이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번아웃 됩니다. 나중에 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거에 길들여서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사실은 그동안 배운 걸 적용하는 시기입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공부는 그냥 잘하게 하는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돼요, 시키면. 근데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예요? 휴가가 잡혔는데요. 얼마나 가세요? 꼭 2, 3주는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2, 3주야. 여름방학 때 뭐 어디 캠프 간다 그러지. 어디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어린애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그게 조언하죠. 방학 끝날 때 가셔라. 학원에서 정말 좋은 강좌들이 많은데 그걸 다 놓치고 제일 애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애가 어떤 애들이냐면 그 수업 딱 우리가 시작하면 한 주 안 나오는 애들 혹은 열흘 안 나오는 애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얘 이번에 한 번만 쫙 놀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라는 그런 건 안 돼요. 일단 놀면 더 놀고 싶은 거지. 사람이 콜라 맛을 보게 하고 콜라를 못 먹게 하지 말고 아예 콜라를 모르게 하는 거고 재미를 모르게 하는 거지. 휴대폰을 주고 게임을 시키면 걔는 이제 계속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의 행복, 성공하고 엄마 행복이 저희가 생각한 또 헬에서 생각하는 설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